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의 안대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강제추행 사건에 관련됐던 재판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안은요, 처음에 제 의뢰인이 옆에서 잠들었던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남성인 제 의뢰인이 동성인, 그러니까 같은 남성인 친구와 함께 감성주점을 방문했습니다. 주점에서 마음에 들었던 여성 2명과, 그러니까 2대2라고 하죠.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동석해서 술을 마시고 즐겁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새벽 시간이 돼서 교통편이 끊겼습니다. 교통편이 끊겨서 이제 여성분들이 귀가하기 좀 난감한 상황이 되니, 마침 주점 근처에 있던 제 의뢰인의 집으로 다 같이 가서 잠을 자자고 해서 4명이 다 같이 제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던 사안이었고요. 그래서 제 의뢰인 집에서 이제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4명이서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에 의뢰인이 옆에서 잠을 자던 그 여성 중에 한 명의 신체를 만졌다고 그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래서 의뢰인이 수사를 받고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제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억울하다, 이게 너무 억울하고 쉽게 혐의가 없음이 밝혀질 걸로 생각해서 수사 단계에서는 전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받고요, 검찰 수사도 받고 그 상태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가니 그제야 부모님께 이 일이 알려져서 부모님께서 이제 변호사인 저를 만나 선임을 해주셨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을 제가 맡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어려웠던 점은 이미 기소된 이후에 변호인을 선임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변호사와 상의해 가시면서 말 하나하나, 그 다음에 그때 행동에 대한 설명, 내가 억울했던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수사해 주기를 바라는지, 이런 걸 다 정해서 수사에 대응을 하셨어야 하는데요. 이런 거 전혀 없이 경찰서 가서, 또 더군다나 제 의뢰인이 그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은 아니셨는데, 경찰서에서 그냥 억울하다는 소리만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억울해요, 나 아니에요 라고만. 제가 얘기를 해보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의뢰인께서. 이제 자신의 변호인인 저와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왜 억울한지, 내가 이때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잘 못 하시고 말이 두서가 없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이는 많이 젊었고요, 당연히 20대 이제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밝힐 기회를 이미 상실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에 가서 피고인이 스스로 억울한 점을 밝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이 드시죠? 누군가가 재판을 받을 때 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죠?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그런데 성범죄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원에 계신 판사님들이나 검찰에 있는 검사님들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현실에서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을 겪다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저럴 수도 있겠다는 정황, 그러니까 확신 상태가 아니라요. 범죄를 저질렀던 확신 상태에 이르지 않아도 저 사람이 성범죄를 할 수 있겠다는 정황 정도가 이르면 피고인이 스스로 내가 범죄를 하지 않았음을 믿게끔 하지 않는다면 많은 경우에서 죄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피고인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거라면 재판 중에 가능하겠죠. 그런데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하면 가능한 영역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점은 수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수사기관이 이런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권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도록 촉구를 했어야 되는 사안들인데요. 그 기회를 수사 단계에서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아서 다 넘겨버리고 재판에 가서야 이런 억울하다는 얘기를 변호사인 저와 얘기를 해서 제가 재판 가서야 대응하게 되냐, 이런 억울한 점을 수사 단계에 밝히는 거 하나도 준비가 안 됐고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했다. 이게 가장 이 사건에서 진행하기 힘들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과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인정받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수사 기록인데요. 이거를 변호인이 먼저 복사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체에 대해서 다 수사 기록을 복사받아 봐서 쭉 내용을 확인하니 제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설명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앞뒤 정황이나
이제 남성 2명, 여성 2명이 한 방에 이동해서 서로 마음에 들었던 남성과 여성 한 명은 침대 밑에서 누워 있고, 또 서로 마음에 들었던 또 다른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은 침대 위에서 누워 있었고, 각각 떨어져서 서로 누워서 서로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기로 했다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제 의뢰인은 잠이 들었다가 깬 상태에서 살살 그 옆에 있던 여자분을 이제 손으로 터치를 해가면서 잠을 깨우고 서로 애무를 하던 중이었고, 그러다 자기 애무가 어느 순간 너무 깊어져서 여성분이 싫어졌나 거부사를 밝힌 다음부터 갑자기 앞에 했던 것도 싫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들고 싸움이 벌어졌고, 이제 여성분이 제 의뢰인을 많이 때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 의뢰인 말을 들을 때는 말만으로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는데, 수사 기록에 보니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목격한 내용이나 이제 확인됐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여성분이 제 의뢰인을 굉장히 많이 폭행했습니다. 피도 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빨래 건조대를 이용해서 피가 날 정도로 매우 세게 때렸는데,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던 상황에서 과연 강제로 이제 잠든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강간이 가능했었느냐, 또 옆에 다른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있던 상황에서 그 두 사람은 전혀 강제성이 있던 어떤 것도 어떤 내용도 듣거나 내지는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했었느냐, 여러 의구심이 들고 의문이 들었지만 이 사건이 성범죄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하려고 했다는 점을 밝히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었고요. 여성분은 그때까지 나는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눈을 떠보니 내 몸을 만지고 있는 것만 확인했다는 이 진술이 이제 진술의 일관성이라고 하는데, 그 진술이 경찰에서 한 번 있었고 검찰에서 한 번 있었고 법정에서 지금 나서 다시 한 번 하게 되면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여성분의 진술이 틀렸다고 탄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의뢰인과 가족들과 상의를 해본 끝에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피해자인 여성하고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은 그 상대방 여성분과 이제 합의나 이런 부분을 쭉 같이 진행을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합의를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성공해서 제 의뢰인은 이제 합의 과정에서 밝혔던 이런 여러 가지 합의가 됐다는 정황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범행이 이루어졌던 정황이 강제성이 높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또 그리고 당시 상황이 제 의뢰인이 어떤 그 여성분에게 실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전혀 가한 사실이 없었던 여러 점을 참작해가지고 판결 선고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란 것은 실제 감옥을 가지는 않고요. 이제 징역형의 6개월이나 1년의 형이 선고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줍니다. 2년이나 3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이제 감옥을 가지 않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근데 이 사건에서 합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이, 이 여성분 주장 중에 양형을 결정질 요소 관련된 아주 굉장히 불리한 주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피고인 쪽에 불리한 주장이었는데, 여성분이 눈을 떠보니 내 속옷이 내려가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제 공판 검사님이었죠. 기소는 강제추행이었지만 실질적인 사안은 중간간과 마찬가지인 사안인데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단지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을 뿐이니 처벌 형량은 중간간에 비슷한 형량 해달라는 게 검찰의 구형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까지 고려가 됐을 때 집행유예를 받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그 합의와 그리고 제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서 어떤 물리력이나 폭행, 그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여러 사안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억울하다, 난 그게 분명한데 라는 것만 가지고는 끝까지 못 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발견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고요. 변호사 상담을 하신 후에 사건 방향을 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억울하다면 억울하다는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내가 찾아올 수 있는 것과 수사기관이 찾아줄 수 있는 것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을 향해서 이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피고인이 억울한지 아니면 고소인의 말이 맞는지 진실을 밝혀주기 위해 수사를 촉구해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억울하신 상황에서 성범죄 이제 수사를 받으시거나 재판을 받으셔야 된다는 분이 있다면 여기 나가는 제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셔서요. 저와 함께 사건을 대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서평의 안대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